화서의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약을 넣는 시간, 그저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 시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짓말쟁이, 오리지널 스타일 스토리텔러 화서역의 아주 귀여운 약쟁이 하석호 인사드립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건망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면 무슨 느낌일까요? 우리가 말이에요, 만약에 15분 정도 있다가 계속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그렇게 존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걸 우리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20분, 15분 단위로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봤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처음 뵙네요 어쩌고저쩌고 인사 나오다가 15분 뒤에 다시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와우. 근데 그러면 은근히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뭐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영화의 주제 역시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영화의 제목은 바로 메멘토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무슨 영화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감독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인셉션과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만드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옛날에 프레스티지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는 이제 트랜스센더스라고 그걸 제작을 맡으셨고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이세요. 정말로요. 근데 이 메멘토라는 영화가 첫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난해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 영화를 보면서 그 감독님이 하고 싶은 말도 딱 있었지만 그냥 이거였죠. 내가 감독인데 내가 영화 이 정도로 만든다. 이 정도로 만드는 사람인데 너희들 한번 볼래? 보면은 재밌을걸?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주제고 어려운 내용이고 어렵게 연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모든 관중들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먼저 스토리부터 이야기하죠. 어떤 남자가 자면서 일어납니다.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그 남자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으니까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그 과거의 일만 기억이 나지. 예를 들어서 제가 24살이라고 쳤을 때 24살까지의 기억은 나지만 그 다음 기억은 15분마다 잊혀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느냐, 자동차를 타고 수학을 계산하고 밥을 먹고 하는 것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다만 지금 내가 어디고 뭐하는 거지? 라는 기억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면 어떻겠어요? 누가 봤을 땐 지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남자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게 되면은 온몸에 문신이 돼 있어요. 팩트 1, 팩트 2, 팩트 3, 팩트 4. 그리고 거울에 비추면은 진짜 글씨가 나타납니다. 누가 내 아내를 죽였는가?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이 나의 아내를 강간하고 죽였다. 이런 문신이 있습니다. 그때 번쩍 떠오르는 거죠. 실제로 그의 아내가 어떠한 강도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덤볐다가 이제 강도에게 머리를 다치면서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리는 거죠. 그래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아내를 복수를 하고 싶어서 아니다가 그 남자는 문신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몸에다가 말이에요. 여기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니면은 15분마다 내가 뭘 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머니에다가든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찝혀냅니다. 그 남자가 아침에 눈을 떠서 기억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아내를 죽인 강도를 잡기 위해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15분 간격으로 말이죠. 중간중간에 막 쫓기다가도 기억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쫓아가는 중이구나 하면서 다시 쫓지만 사실 쫓기는 중이어서 총을 맞을 뻔하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어떤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적이에요. 그지만 그 여자가 그것을 이용해서 적인데도 불구하고 아군처럼 위장을 합니다. 불쌍한 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특이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흑백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칼라로 시작이 되죠. 근데 이것을 봤을 때 흑백이 바로 과거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100이 있다면 50으로 딱딱 나눈 겁니다. 1부터 50까지, 51부터 100까지 말이죠. 흑백은 1부터 50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컬러로 시작되는 영화 부분은 100부터 51까지 거꾸로 가는 겁니다. 199, 98.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마지막에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1은 1부터 시작했던 흑백 부분은 50까지 오고요. 100부터 시작했던 컬러 부분은 51까지 오게 돼서 딱 만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아예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말이에요. 이 남자의 와이프는 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강도에게 강간을 당할 뻔하고 죽을 뻔했지만 남자의 도움을 해서 살아남은 거죠. 하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여자가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잘 못하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 또는 아내가 15분마다 기억을 잃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편은 말이에요. 그 남자 주인공은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고 그 부인은 그것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겨지시나요? 그냥 그래서 한번 시험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매 시간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15분이 지나서 이제 남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남자는 주사를 놔줍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시간을 돌립니다. 여보 나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남자는 다시 주사를 놔줍니다. 또 시간을 돌립니다. 여보 나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여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계속해서 주사를 웃으면서 놔줍니다. 그러면서도 여자는 그 광경을 믿지 못해서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하지만 남자는 병 때문에 결국 자신의 와이프를 죽여버립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기억이 변하게 됩니다. 와이프는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강도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남자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했던 강도를 잡아서 죽입니다. 기쁜 일이죠.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도와줬던 경찰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경찰이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그 강도까지 잡아서 죽여놨는데 그 남자는 삶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인 적이 없다. 계속 찾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그 팩트를 찾으면서 그 강도를 잡기 위해서 평생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름 몇 가지가 있어요. 존지라든지 뭐 차량 번호라든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팩트를 계속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벌써 죽였는데 말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 경찰은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마피아를 죽이는데 사용을 해요. 저 마피아가 바로 네가 찾던 범인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 남자 주인공은 전혀 의심 없이 찾아가서 죽입니다. 이용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남자가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경찰한테 말이에요. 당신 날 속였구나. 이 사람은 내가 찾던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왜 그랬지? 날 이용한 건가? 그럼 경찰이 이야기합니다. 맞아. 내가 널 이용을 했어. 하지만 나는 네가 그 원래 죽이려고 했던 강도를 죽게 도와줬고 원래는 와이프를 죽인 건 그 강도가 아니라 너의 짓이야. 남자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해도 괜찮아.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넌 내가 이야기한 것조차 잊어버릴 테고 난 너의 친구가 되어 있을 테니까. 남자는 그 순간에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고 공황 상태에 오지만 한 가지 해결책을 찾습니다.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경찰, 그러니까 이 경찰을 법인으로 몰기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 정보죠. 거짓 정보를 자신의 몸에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은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의 몸에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사진을 봤을 때 이 남자 사진 뒤에 써있는 거죠. 이 남자가 나의 와이프를 죽였다. 그래서 그 경찰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깊은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연출 방식으로 영화 스토리를 진행을 했고, 이러한 되게 사용하기, 영화로 쓰기가 어려운 소재죠. 소재로 우리를 놀래켜 줄 수 있느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많겠죠. 근데 저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메멘토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남자도 결국엔 자기 스스로가 기억을 조작을 합니다. 이 말뜻이 뭘까요?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고요.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마음대로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 겁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봤지만 아직까지도 답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이 장애인 남자 주인공처럼 기억을 다 잊어버리진 않지만 우리 또한 비슷한 사실입니다. 15분을 기억을 하든 80평생, 100년을 기억을 하든 결국 우리는 그 기억 속에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그리고 보고 싶었던 것만 기억을 하고 기억에 남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버릇, 이러한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한 습관을 없애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힘이 필요하고 아마 신이 아닌 이상은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아내를 잃은 남편의 슬픔? 전 잘 모르겠어요. 경찰의 야비함?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가 얼마나 지능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는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15분만 기억하는 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남자가 전혀 불쌍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 역시 제 스스로가 지금부터 기억을 속이고 있으니까요.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살아가기 위한 기억들만 우리 머릿속에 가득 채울 필요가 있는 거니까요. 이것을 오히려 활용하는 게 어떨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것.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지우고 싶은 기억은 결국에는 지워지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좀 더 많이 변형이 된다는 것. 뭐 그런 것을 손쉽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라는 힘을 빌어서 이 기억 자체를 정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좀 어려우셨나요? 어려우셨다면 많이 미안하고요. 지금까지 화서였고 똥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